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28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허위 보도를 한 더 탐사 직원 5명이 어제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으로 5명이 몰려가서 일종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것은 뭐 행패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를 찾아가서 공동현관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뭐 취재 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방에 없었고 부인과 가족들이 있었는데 5명이 와서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취재하러 나왔다. 야, 이것이 과연 취재하러 나온 것인지, 그리고 도어락을 막 눌러보거나 아니면은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막 살펴보기도 하고, 당시 자택 안에는 한동훈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다. 자, 취재를 빙자한 이 행패인데,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본인들은 이거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계속 관심을 받기 위해서 청담동 술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뭐 김현장 변호사 30명 어쩌고 했던 술자리가 허위라는 것이 그 첼리스트의 경찰 진술로 자백으로 밝혀지니 계속 그 이슈를 나름대로 본인들이 몰고 가서 일종의 장사 속에서, 이거는 뭐 정치 집단도 아니고 어떤 유튜브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데 가깝습니다.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언론은 더욱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적절한 비유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찾아간 유튜버들에 대해서 정치 깡패의 비유를 했습니다. 과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 장관이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오늘 아침에 만나서 이 과거에는 이정재, 임하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을 했었다. 지금은 더 탐사 같은 것이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을 하거나 그 그러니까 그 배경을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자, 이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 불법 미행,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 행위다. 그래서 민주당과 더 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을 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을 한다.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끔찍한 이야기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했죠. 과거 정치 깡패들이 이 제도 정치권에서 하기 어려운 기성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전당대회에 쳐들어가서 강목으로 막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깡패와 같은 역할을 지금 일부 극자 편향된 뭐 매체를 자처하는, 뭐 이 매체인지 아닌지 그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이 스피커를 가지고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정치 깡패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제도권에 있지도 않고 하니 제도권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뭐 녹취록을 막 무단으로 털어서 무단으로 그것을 뭐 입수를 해서 아무 검증도 안 하고 제도권에 있는 김의겸에게 줬다든지. 그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그때 대선 시절에 후보 배우자가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의 직원과 사적 통화를 한 내용을, 그것을 가지고 또 MBC에 갖다 주고, 뭐 MBC에서도 틀고, 그리고 그것을 몰래 녹음하고, 이것도 제도 정치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과거의 정치 깡패처럼 거의 무법 상황에서 이런 그 정치 깡패 역할을 하는 그 매체였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상황인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도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나 지금 계속 그 김의겸과 정치 깡패 같은 그 집단의 협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의겸도 본인이 협업했다고 이야기했죠. 국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탐사와 김의겸이 야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을 딱 겨냥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김의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의겸은 뭐 일종의 배우 역할을 했고, 그 배후에 기획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있습니다. 김의겸은 어쩌면 배우 역할만 했을 뿐이죠. 물론 본인이 그것을 입수를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쓴소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김의겸 퇴진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 퇴진론이 국회의원 사태가 아니고 당 대변인 사태입니다. 그러면 김의겸 입장에서는 아니 전부 다 팀 플레이를 같이 해놓고 왜 나만 대변인을 그만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금 협업, 그러니까 좌편향된 언론, 뭐 MBC나 이런 데와 협업을 하는 야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종합판 같은 그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의겸은 배우 역할을 했고 기획은 민주당 지도부가 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처음에 민주당 김의겸이 공문장으로 끌어들였죠. 국정감사장에서 이 더 탐사로부터 녹취록을 건네받아서 그것을 막 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국감장의 그 분위기를 그날 저녁에 더 탐사가 또 방송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막 확대 재생산을 했는데, 김의겸 의원은 그날 질문, 그러니까 국정감사 질문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런 것을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고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죠. 자,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났겠죠. 야, 이게 과연 진짜일까? 이 한 사람 말만 믿고 이 녹취록만 믿고 이렇게 해도 돼? 말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런 것을 입수를 해서 대응을 하려면은 이 민주당 차원에서 검증을 했어야죠. 본인들이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에도 물어보고, 또 법무부에도 물어보고, 아니면은 김현장에도 물어보고, 국회의원의 정보 청구권을 가지고 검증을 한 데 해야 되는데, 딱 들어오니까 아니야, 이것은 잘하면 그냥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 윤석열 정권을 흠집내는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데 가장 적절하겠다. 이런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는 녹음 테이프의 진위 여부는 우리와 상관없어. 자, 그렇게 하고 털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맨 게 김의겸이 되는 셈인데, 자,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이수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김의겸의 질문 차례,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질문 차례는 전체 7번째였습니다. 그런데 7번째 질문자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집중이 되는, 국정감사에 집중이 되는 TV도 생중계하고 하죠. 거기에 이 문제를 올리기 위해서 김의겸 질의 순서를 맨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 청담동 어쩌고 하는 술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고 막 하는 그 첼리스트가 막 어떻게 보면은 이 전 남자친구에게 본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막 한 그것을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털도록 당 지도부가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기획한 거죠. 그러면 김의겸은 배우처럼 가서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확 부풀려서 이슈로 만들기 위한 당 차원의 기획이 있었다, 조력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한 무대로 국감장을 이렇게 활용한 것은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자,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면책특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뒤에서 기획을 한 그 사건으로 보는 게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정치적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더 정확하겠죠.
이 어떤 김의겸 뭐 일탈, 뭐 김의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퍼뜨려 왔는데 또 김의겸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개입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이후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그건 가령 예를 들어서 주요 당직자들, 김의겸도 당직자지만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면은 서열이 한 3위 정도 됩니다.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자. 이혹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특검 핵심 인사들의 특검 이야기도 했고 뭐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김성한 정책위 의장은 당 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제2의 국정농단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뭐 팩트도 확인도 없이.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뭐 술통령 뭐 이런 이야기까지 댓글에 달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 경찰실에 이렇게 진술을 한 이후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뭐 특검하자, 뭐 국정조사하자, 무슨 뭐 TF 만들자,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냥 알면 말고 하고 물러서는 거죠. 김의겸도 마지못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어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자, 민주당 당 지도부만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민주당 외곽 조직에서도 막 스피커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부풀렸죠.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까지 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언론에 한 것이 공익신고자가 되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아무 검증도 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공익신고자 이렇게 처음부터 막 감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해서 차단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언론 취재를 차단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알박기가 돼서 지금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이 허위 정치 공작을 후원을 한 셈이다.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정권에 흠집을 낼 수만 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공익신고로 포장하겠다는 태도다. 자,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 김의겸 단독 일종의 범죄죠. 면책특권을 이용을 했지만은 단독 범이 아니고 뒤에 이 민주당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세력이 있는 이 청담동 술 파티 의혹 거짓말은 뒤에 민주당 세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감사장에서 TV로 중계되는 가운데 온 국민을 우롱한 이 주체는 배우는 김의겸이지만은 기획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김의겸 대변인직 사퇴로 김의겸이 대변인직을 사퇴하는 걸로 이것을 끝난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물타기, 꼬리 자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